평화, 번영, 또한 이것이 함께 가는 동북아 시대입니다. 왜 동북아 시대냐? 동북아가 넓은 시장이니까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동북아시아를 우리의 시장으로 한번 우리의 역량을 펼쳐보자. 그래서 좀 더 넉넉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동북아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면 그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북아시대라는 이 목표 가운데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한번 바꾸자. 팔자를 한번 고치자. 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한국의 왕조가 바뀝니다.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한국의 조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 왔습니다. 역사의 현실이긴 하지만 한반도 오른쪽에 일본 조그만 섬나라 같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만 결코 조그만 섬나라가 아닙니다. 1억 2천만 37만 평방킬로미터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고 군사 강국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했어요. 중국 어느 뭐로보나 더 힘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그들을 제패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장 불안한 것은 북한의 핵이 빌미가 되었어요. 혹은 미사일이 빌미가 되었어요.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자는 국내 여론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본의 방향이 되었어요. 일본이 군사 강국을 지향하게 될 때 중국은 거기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열심히 세금 걷어서 군비를 강화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이 가실 수 없지 않습니까? 위협을 제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동북아시아도 EU와 같은 질서로 가자. 상호 불안하고 불신하고 적대하지 않는 협력의 시대로 가자. EU에서는 벨기에도 큰 소리 치고 네덜란드도 큰 소리 치고 덴마크도 핀란드도 다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한단 말이죠. 안보에 대한 불안 없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충돌의 접점, 충돌의 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동서냉전 시대 경계선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계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안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이 붙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 우리 한국 내에는 반드시 이 편 들자 저 편 들자 하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론의 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운명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그렇게 밝지 않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는 중국의 눈치, 일본의 눈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좋은 시대를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 물적 토대도 갖추자. 그것이 동북아시아 경제중심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리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우리 한국 국민적 역량이
국민적 역량이 총체적으로 분출돼야 돼요. 그걸 해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좀 상식적인 국가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좀 바로 서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그런 국가로 가자는 거죠. 좀 투명하게, 투명성 속에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상대를 도대체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대결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토론은 합리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합리성의 잣대가 반드시 다 결정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해관계는 조절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제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헌법 이론입니다. 타협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틀 안에서 공존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타협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언론에서 원칙과 신뢰를 말하면서 또 대화와 타협을 왜 얘기하냐? 그렇죠. 그건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권과 자유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하면 모든 사람의 머리는 굳어버립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책임이 돌아갈 때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구세청장에게 전화를 하나도 한 번도 안 한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분권과 자율의 시대로 간다.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냐? 이 엄청난 동북아 번영의 시대라는 엄청난 국가적 목표를 과연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죠? 무슨 힘으로? 검찰도 알아서 해라. 국세청도 알아서 해라. 국정원도 알아서 해라. 무슨 힘으로 이 국가를 끌고 가겠다는 거냐? 정부를 리드하겠다는 거냐? 도덕적 신뢰로서 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작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급수에서 살아온 무슨 고기지요? 눈알이 빨간 고기, 열목어 또는 산천어처럼 그렇게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3급수, 2급수를 헤엄쳐서 진흙탕을 건너서 지뢰밭을 지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오염되고 바지가랭이에 흙도 묻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서 보통의 정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적 원칙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많은 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 절제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다음 대통령은 정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구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극복하고 해가겠습니다. 도덕적 신뢰, 이 수준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까? 제일 첫 번째는 공정 그 자체보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 다면 평가가 무슨 가장 공정한 인사겠습니까? 그러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효용이 있어서 저는 다면평가제를 썼고, 많은 기관에서 다면평가제를 썼는데 그것도 대강 엉성하게 껍데기만 해가지고 정말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재적소 가장 효과적인 인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신뢰를 위해서 저는 다면평가를 도입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아주 공정한 인사를 합니다. 청와대의 인사위원장은 누구냐? 아무도 지명하지 않았는데 몇 달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럼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이 마음대로 다 하냐? 그냥 사회 보고 의견 말하고 검증입니다. 발굴은 인사보좌관이 하고, 요새 무슨 삼고초련가 해가지고 공개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검증회의는 몇몇 수석이 모여 앉아서 검증회의를 합니다. 그게 많은 정보를 참고해서 합니다. 얼마나 잘했냐? 모르겠습니다. 공정하냐? 예, 공정합니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합니다. 군 인사에 치맛바람이 없어졌답니다. 그렇게 합니다. 청와대만 그리 하면 뭐하냐? 앞으로 행정각부도 그렇게 하도록 인사 시스템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보고를 1시간 들었어요. 행정자치부하고 조직권한에 관련해서 또 권한 분쟁에 관한 토론을 한참 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여튼 그렇게 하나하나 체제를 정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후 행정각부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제도를 개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럼 뭐하냐? 이제는 국가의 인적 자원, 국가적 인적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국가 인적 자본 활용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젠 소극적으로 불공정 인사 안 한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공직사회의 역량이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젠 적극적 인사정책을 구상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몇 년이 걸릴 겁니다만 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눈 떼지 않고 밀어붙일 것입니다. 대개 가지고 있는 구상은 인사의 원칙은 집중하고 인사의 운용은 분권한다. 갑니다. 다음에 감사원의 기능이 누가 얼마 받았냐, 누가 얼마 먹었냐, 무슨 부당한 일을 했느냐. 요즘 정책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감사를 하게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대강 밝혔습니다. 정책의 기조에 관해서도 지금 거의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10개, 12개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체 비전이 한 8월경 정기국회 이전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검증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개, 두 개의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이 통치권을 위임한 대통령의 철학, 정책 비전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감사하고 거기에서 옆길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와야 되는 것을, 정책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통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1년 걸리겠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 1년 이전까지는 좀 잘못해도 문책이 제대로 안 올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뒤에는 1년 뒤가 아니고 앞으로 금년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 가고 가만 앉아 있거나 옆길로 가거나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 기분 좋게 듣고 마지막 말이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 하나마나 허수아비지요. 저는 허수아비 대통령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세웠던 정책은 끝까지 마지막 결론까지 제가 보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해본들 여기는 잘 되는데 저희 이웃 부처가 안 돼가지고 하나마나 될까봐 사기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처 전 국가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문책만을 말했는데 포상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 포상은 인사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만 각 부처의 저는 공식, 비공식의 개혁 주체 조직을 만들어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적당하게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옛날에 하나회 같은 그런 그 비선 조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2만 불의 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반칙으로 살던 이 시대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개혁 부채 세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직접 대화가 되는 수도 있겠고 이메일로 대화가 되는 수도 있겠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 정신적 맥락을 함께 하면서 가치를 함께 하면서 함께 가는 일단은 나는 그 공무원 조직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집단이라고 할까요? 공무원 집단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는 알게 또 저도 모르게 그렇게 결집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개조하자. 국가 개조의 큰 비전을 한번 실현해보자. 그것이 제 포부입니다.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